수도권에 한때 많은 눈이 쏟아지고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왔지만 도심 사찰들은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채 은빛 설경을 연출해 시민들에게 한겨울의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연고찰 봉은사의 설경을 만나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에 불국사와 해인사, 영주 부석사, 익산 미륵사지 등 사찰과 불교문화유산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 치유 등을 위해 올해 나눔의 가치를 담은 공익적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재정 지원 제도 가운데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연구단체가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도심 사찰들은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채 은빛 설경을 연출해 시민들에게 한겨울의 정취를 한가득 선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의 설경을 권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스며들자 한 폭의 수목화 같은 설국이 드러납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 알록달록 연등은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고 잔가지 위로 포슬포슬 피어난 눈꽃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봄을 준비하던 나무도 인자한 미소를 띤 연못 속의 달마대사도 갑작스레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몰아친 강한 바람과 눈보라에 불자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쌓인 눈에 자칫 미끄러질까 거북이 걸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올 때 눈을 이렇게 있는 대로 안 하고 치우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나이 먹은 사람 이게 미끄러워서 넘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하네요. 여철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불공하고 마음이 편안해 돌아갈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추위 속에서도 기도정진하며 새 봄을 기다렸습니다. 한겨울 정취로 채워진 봉은사는 있는 그 자체로도 코로나19로 지친 불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눈도 오고 너무 법당에 오니까 좋으네요. 그래 부처님 만나 뵙고 하니까 제 마음이 다시 환희심도 살아나고 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들이 법당에서 자유롭게 도반도 만나고 또 기도도 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눈구름 속에 몰아친 소형 태풍급 돌풍의 뒤를 이어 매서운 한파가 우리 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추위를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에 불국사와 해인사 등 전국의 사찰과 사지가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명소에는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영주 부석사, 익산 미륵사지 등이 이름을 올렸고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는 2013년 한국관광 100선이 시작된 이래 5회 연속으로 명소에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포함된 영주 부석사는 이번이 4번째 선정으로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고 백제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익산 미륵사지는 20년에 걸친 석탑 복원을 마치고 처음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사와 동화사가 자리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팔공산 등이 관광 100선에 뽑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종교인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시대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산하 국제종교평화사업단은 서울 동작동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0 동북아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본연의 가치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중일 종교인 모두는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 화해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는 KCRP 대표회장 원행스님과 사회부장 성공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스님, 락한 중국종교인평화회의 CCRP 회장과 일본 우에마츠 JCRP 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 치유 등을 위해 올해 나눔의 가치를 담은 공익적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익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고품질 콘텐츠 개발, 사찰별 독창적 프로그램 강화 등이 템플스테이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템플스테이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나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는 무료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부처님 사상을 실현해 대국민 힐링과 사회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뤄가겠습니다. 내년이면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는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그간 외형적 성과에서 벗어나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을 비롯해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한 사찰들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달라진 참가자 행태와 생활문화 등에 대응하는 시설 구축 지원으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 인원은 연간 20만 명.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9만 명 정도가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운영 사찰 130여 곳에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나 유지비, 인건비 등에 비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시설 개선에 쓰이는 비용은 약 110억,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약 한 41억. 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나눔의 템플스테이를 주력 사업으로 대사회적 활동 강화란 불교계 현안 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의 임시 이사들을 선임한 가운데 불교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성공스님은 어제 BBS와의 통화에서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경기도 광주시가 불교계를 배제한 가운데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스님은 특히 관선 이사는 법인 추천에 따라 3배수로 선임해야 하는데도 직권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 집 임원 해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정화 삼육요양원장과 이찬진 변호사 등 8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해 나눔의 집 법인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에 이사회를 열어 법인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시 이사 선임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인사 추천을 의뢰해 이뤄졌지만 타종교 기관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세에서 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 입소자, 종사자 등 7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3월 중순부터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 명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 명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 명이 접종받습니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등 약 38만 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50세에서 64세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최종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자가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국민 가운데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학교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염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와 전국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신학기 등교 개학이나 대입 수능은 일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초유의 학사 일정을 소화했던 교육부가 최근 학교의 감염 상황을 조사했더니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학교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세와 10세 미만이 6.4%와 3.7%로 다른 연령대보다 두세 배나 적었고 학생의 감염 경로는 학교가 7.9%로 62.3%인 가정이나 21.3%인 학교 밖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부와 전국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등교 수업과 수능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1학년은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또한 지난해 수능시험 운영 경험을 살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해 7월 말 여름방학, 8월 말 2학기 시작, 그리고 12월 말 겨울방학 등 학사 일정을 기존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등교 대상은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 그리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3 수험생입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의 결과 유아와 초등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초등 3학년 이상 나머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기존대로 거리두기와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지원 대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는 브레이크 없는 교회발 집단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오는 4월 각계 명상 대가들이 강남에 모여 코로나19 시대 명상을 통한 마음 안정 방법을 설파하고 걷기 명상 등에 나섭니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은 찬불선언 상임 부회장단 신년회에서 오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남 구민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는 명상 강남을 걷다를 주제로 2021 강남 양재천 걷기 명상 대축전을 펼칩니다. 행사 소개 앞서 이선재 BBS 사장은 도심 명상 수행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찬불선언 신도회 개국 30주년을 기념한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신년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진, 김태호, 조혜진 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선재 BBS 사장, 정연만 찬불선언 전국 신도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5급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대 재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시설에서 3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천불정사는 부산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고시원인 고담정과 신목정, 김액정에서 공부해 행정고시 합격한 학생 1명과 기술고시 합격자 2명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바꿀 수 없으면은 받아들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바 직분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면서 한편 고담정은 5급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천불정사가 마련한 기숙사로 2006년부터 운영돼 왔고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안에 위치한 신목정과 김액정은 각각 5급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독서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재정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학계, 연구단체가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그 사이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반과 개인의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의 순환구조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기본자산 역시 주목받는 가운데 두 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시대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재정 운영과 세제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라는 외피로 둘러싸여 있는 일련의 불평등 완화 조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재산권의 개념을 바꿔 사회 상속을 통한 부의 순환 구조를 다시 설계해 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 빈곤이라는 쳇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 한 번 목돈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정기성은 그런 시간 단위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는 건 결국 생계를 꾸리고 계획하고 유지하는 생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사회적 상속을 통한 기본 자산은 계층과 세대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연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협력을 실행시키는 힘도 좀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개인에게 주는 대안이 아닌가. 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평등과 연대 등 불교적 가치가 담긴 기본소득, 기본자산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동남아 이주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 고려인 등의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동남아 이주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정착 고려인과 후손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고급 물티슈, 의류,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대상은 고국에 가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주 노동자들과 북한 이탈 주민,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의 후손들로 이들은 현재 안산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도 사회 공익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템플스테이 기회를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더 많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